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배수진을 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게 시쳇말로 맞짱 한번 떠보자, 어디 한번 해보자, 이판 사판이다, 붙자 하고 대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따져봐 달라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삼성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삼성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좀 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2017년 12월에 제정되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 제915호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지침 제3조를 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1항은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따지고, 제2항은 기소할 것인지를 또는 불기소할 것인지를 따지고, 제3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따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와 같은 행위들이 적절한 것인지를 따져서 권고를 하게 돼 있고, 검찰은 그 권고를 대부분 수용해 왔습니다. 이제 삼성이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한 것인데, 대기업 총수가 감히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논란 쪽은 검찰일 것입니다. 논란 정도가 아니라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검찰에게는 항상 머리를 조아릴 것으로 알고 있었던 대기업 총수가 시쳇말로 맞짱 뜨자며 대들고 나온 셈이니 검찰로서는 놀라고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검찰에게 찍힌다든지 괘씸죄를 뒤집어 쓴다든지 하는 단계를 지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것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 삼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한항공 일가족 비리를 털려고 검찰 압수수색이 18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족을 비난하던 국민 여론도 압수수색이 18번이라는 소리에 혀를 내둘렀었죠. 그런데 그해 삼성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이 150번이나 있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법정 공휴일 빼면 거의 매일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저런 식으로 대기업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도저히 못 버팁니다. 물론 압수수색 횟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큰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해마다 20번 안팎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보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마피아 같은 범죄의 집단이나 조폭도 이렇게 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믿을 수 있는 데는 국민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하고 엮여서 크게 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영승계 의혹으로 또 털리고 있는데 이대로는 못 산다.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다. 문재인 정부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올해 68살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인데요. 양창수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23년을 했는데 우리나라 민법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양창수 위원장이 적어도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보고 그에게 객관적 판단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을 4년째 수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악연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은 이복현 검사입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이지요.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했었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합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수 사건 때, 그리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이복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팀에서 일하며 호흡을 맞췄지요.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를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 이렇게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무엇을 지시했느냐, 이런 점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이 2차례나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그를 기소할 것이 확실해지자 삼성은 서울중앙지검이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 앞에 던진 것입니다. 올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 것도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일종의 차도살인, 빌린 칼로 상대를 찌른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했고, 문재인 정부는 툭하면 무슨 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목적을 이루려 하는데, 좋다! 삼성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4년 반이 넘도록 한 곳 기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2018년 말부터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 삼성 임원 30명이 넘게 무려 100여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삼성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늘 시민에게 묻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삼성도 시민에게 판단을 맡겨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삼성의 불법 집단인지 시민들의 그 판단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뽑은 250명 위원 중 15명을 다시 추첨해서 위원회를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당혹스럽겠지만 사실은 청와대도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옳은지 국민 신뢰도를 물어보자고 결투를 신청한 셈이기 때문이지요. 국민들 눈에 삼성이 옳은지 문재인 정부가 옳은지 따져보자는 것으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